안녕하세요. 박준호 TV입니다. 예, 오늘 2월 3일 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막 갑자기 공포스러워졌죠.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폭락하면서 반등하던 고개를 들다가 바로 급히 폭락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의외로 지금 굉장히 확산이 빨라지고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식 트레이더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와일드 카드를 던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갬블링 장에서 와일드 카드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 예측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경계 신호가 매우 요란하게 지금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감이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이때의 투자 전략, 이걸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와일드 카드가 던져진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방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방어 전략이라면은 뭐 영화관에서 비상벨이 울렸을 때 얼마나 빨리 비상구로 달려가는가, 이게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트레이더들은 이걸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트레이더는 동작이 빠르게 기민하게 치고 빠지는 이 전술을 하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매매죠, 매매. 그런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자가 어떤 방어 전략을 구사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이나 쇼크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수시로 이 중국에서 이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쇼크를 수출한다. 그래서 중국발 뭐 경고신호, 경계신호, 이건 전부 다 차이나 쇼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차이나 쇼크다. 그래서 이 차이나 쇼크가 주는 이 공포감에서 놀라서 팔고 도망가는 걸 패닉셀이라 그럽니다. 공포 매도, 공황 매도죠. 그런데 주식의 투자에서 공포 심리에서 매매를 하고 공포 심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패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 주가 모양을 보면은 공포감이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자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쳐다봐야 되지만 투자자는 매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괜히 공포감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공포감이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이럴 경우에 평소에 차트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차트 분석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알고 있어야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상황에서 이 차트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바로 차트입니다. 불확실성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차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쓸모없는 것이라서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차트를 보면은 그야말로 팔고 던져야 되는 걸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공포 매도지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은 차트를 보면 되지요. 현재 이 차트의 상황은 기술적 조정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왔죠. 펀더멘털이 좋다 하면서 조정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이 와일드 카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정의 빌미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조정이 와야 되는 시점에서 조정할 다른 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요인으로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또는 이게 경제 충격의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 조정이나 뭐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다 그 허망된 거예요. 그냥 기술적 조정으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to seize to believe. 이 보면은 믿음이 가요. 보면은. 그래서 보는 것이 바로 안도를 하는 거지요. 안 보이면은 불확실한 것. 불확실한 것이 가장 공포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공포스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믿음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to seize to believe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기술적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까? 이걸 보면은 미국의 기술적 조정이 전 세계 조정을 선도하기 때문에 우리 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를 차트를 보면은 지금 3,300을 넘어섰는데 조정의 폭을 얼마를 보느냐? 기술적 트레이더들은 3,000을 봅니다. 야, 3,300에서 3,000이면 이거 뭐 10% 엄청난 거죠. 이 10%라는 게 작년 8월 달 고점,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격해질 때, 그때 여름 하반기에 확 왕창 했다가 이제 나중에 연말 등경에 이 서로 합의가 이래 주고받으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의 최고점이, 그러니까 항상 조정은 전고점입니다. 현재의 고점이 오기 전 전고점, 이게 조정폭의 최바닥 깊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작년 8월 고점이 3,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 밑입니다. 그럼 저기까지 조정한다면은 와, 작년 8월 이후로 올랐던 거 다 반납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 차이라는 것은 이슬이에요.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시세 차이를 먹으려고 열심히 트레이딩 하는 거는 이슬을 먹으려고 트레이딩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슬은 조금 쌓아놨지만은 한순간에 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좀 낮다고 해서 절대로 기뻐하지 마세요. 시세 차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일도 없습니다. 그게 원래 이슬이니까. 그래서 이게 3,000까지 가면은 와, 그동안에 열심히 쌓아놨던 이슬이 싹 그냥 없어지네. 정발해버리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적인 기술적 조정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뭐 휘황찬란하게 합니다만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조정과 랠리, 랠리 이후에는 조정이 오고 랠리의 조정은 전고점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뭐 20일 이평선 깨지면 60일 이평선이다. 그거 깨지면 그 밑에 200일 이평선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또 하죠. 그거 다 허망한 거죠.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봐서 또 다음 저지선. 쉽게 말하면 전고점까지는 그냥 어쨌든 열려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닥이 잡힌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거기서부터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과매도 국민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3,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다.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은 반 맞고 반 틀리는 부채도사죠. 뭐 최악의 경우에 갈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그 중간에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게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포감이 적습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각오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 깊이가 어딘지 얼마나 된지 모른다. 깜깜한 그 상황이 제일 공포스럽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 주가, 우리 주식, 삼성전자를 보면은 와우,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해석해 본다면 전 고점이 뭐 4만원이네. 4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 이렇게 그냥 이걸 그냥 고정시키려고 굳히려고 하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근데 그 트레이딩이 열심히 쌓아놔봐야 이렇게 또 한번 물려버리면 다 반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도 이게 기술적 이런 조정으로 당연히 나오는구나. 이 과거 경험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닥에서 올랐다가 다시 되돌리고 중간에 딱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랠리와 조정은 랠리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조정은 반드시 랠리와 조정이 한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이번 랠리에서 이 조정이 세트를 끼워 맞추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리얼 카드예요. 리얼 카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차트 분석은 이렇게 심플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심리일 뿐이고 대중심리, 군중심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급이라고 하죠. 여기에 뭐 분석인 복잡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을 하려고 뭐 피보나치 되돌림 수학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뭐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계산하기도 하고, 뭐 오만 이름을 다 붙여서 다양하게 하지만 다 그게 허황한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기술적 조정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매매자가 아닌 투자자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사례를. 제 지인이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신세계백화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뭐 그 친구하고 제가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가끔 심심하면 백화점에 그 친구가 근무하는 백화점에 신세계백화점은 뭐 명동에 있으니까 놀러 가기도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놀러 가 보면은 항상 싱글벙글하게 플로어를 돌아다니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회사를 워낙 좋아해서 월급만 받으면은 저축을 안 하고 계속 자기 회사 신세계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부지런히 사모았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식 애호가였죠. 근데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이 한 10년 가까이 사모았던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뭐 백화점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5만원 하던 45,0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신세계 주가가 뭐 3만원 하더니만 조금 이따 15,000원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뭐 6,000원,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요즘 주식 참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뭐 월급 받아가 뭐 한 50만원어치 사면은 옛날에는 뭐 10주밖에 못 샀는데 지금 20주씩 산다는 거지. 이게 만주를 사모아야 되겠네. 목표가 만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뭐 3만원, 15,000원 할 때 만주 그러면은 그걸 뭐 어느 세월에 사겠느냐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오니까 매수량이 한 번씩 확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2012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때 만주를 이미 만주를 다 샀어.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이 사모았기 때문에 만주를 사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2년도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에 지금 이게 주식이 뭐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인적 분할해가지고 신세계 만주, 이마트 만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은퇴를 했지만 배당금을 계속 월급을 받는 식으로 받으니까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모두들 다 망한다 그랬을 때 자기 회사를 절대로 안 망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주식을 훨씬 더 많이 사모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관점, 태도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성패는 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공포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보유 또는 추가 매수를 더 유리하게 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갈림길이죠.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적어도 침착하게 전략. 미친 시장입니다. 지금 공포에 휩쓸리는 건 이건 정상 시장이 아니죠. 와일드카드, 크레이지 마켓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크레이지 마켓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식을 사라고 제시하는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헐값에 사라고 할 때 그때 못 이기는 채 사라. 이게 이제 워렌 버핏과 그 스승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이지 마켓 방어 전략, 미친 시장 방어 전략은 뭡니까?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미친 사람 만나면은 무시해야죠. 그 대응해서 맞대응하면은 그게 미친 사람이 내보다 힘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맞대응해서 내가 이익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 앤드 셀, 이 트레이딩은 이 미친 시장 수시로 한 번씩 미쳐버리는 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영리하게 치고 빠지려고 하는 그게 매매거든요. 박스권 매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열심히 하겠다. 이 불가능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매매입니다. 바이 앤드 셀, 바이 앤드 셀. 그런데 바이 앤드 홀드라는 걸 매수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이 앤드 홀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것은 그냥 시장의 흔들림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이거 놓아. 이 무시를 갖다가 중국의 노자는 무위라고 하더군요. 무위. 그래서 무위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바이 앤드 홀드 전략입니다. 미친 시장 방어 전략은 그냥 이 크레이지 마켓을 무시하고 관망하라. 만약에 시세 차이를 노리는 트레이더라면은 제 얘기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질문 내용에서 제가 답변을 할 만한 게 있나요? 중국의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이들이 많다. 꼭 이런 상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막 올라갈 때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이런 얘기들이 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심리에 의해서 나오는 언론의 루머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노이즈들입니다. 노이즈. 분할 매수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다가도 스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공포심이 급도로 막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자체가 충격이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중국 시장 열리면 충격이 엄청 클 거예요. 이럴 경우에 많이 떨어졌다고 싶어서 조금 사봤는데 또 떨어져 버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크레이지 미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그때 또 조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